11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로 출마 희망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서울 종로 출마 선언 후의 발언이라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지역구 사수 의지와 함께 종로가 결코 녹록지 않은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혀 종로에 이제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 본인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런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어쨌든 종로는 뭐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구청장, 의원 다 민주당에서 해왔고요. 야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에 있으며 오선 의원 출신인 이종걸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야권에서의 강력한 대항마로 한 명을 꼭 집었습니다. 종로에 누가 나가든지 간에 좀 이름 알려진 사람 나가면은요, 바로 정세균 총리 나갈 명분이 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종로 관리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정세균 총리 바로 나와가지고요, 20% 차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종로 좀 노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다들 선거 판세를 못 읽어가지고.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용산시대가 개막하면서 종로의 정치적 상징성이 옅어졌지만 최근 중량급 정치인들의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종로라고 하는 데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그런 노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이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교통정리를 거기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이길 수 있는 카드들을 당에서는 또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곽상원으로 이기면 곽상원이 할 것이고요. 뭐 그런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낼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과연 누구일지, 중량급 인사들의 종로 출마설이 현실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낙연 신당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또 한 번 날을 세웠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신당 창당 이런 거 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좀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당 창당설을 일축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상황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당 창당이 쉽지 않습니다. 당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에 남아서 노력하실 뿐이지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취지를 직격한 것을 두고 친명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도 나옵니다. 왜 그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은 당에 있는 동지로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왜 재판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뭐 한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한 번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낙연 전 대표. 총선 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행보가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